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을 알기 전과 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가 열렬한 명상가였던 것도 유명한 이야기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명감독 데이비드 린치도 널리 알려진 명상가였습니다. 탄생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단 600쪽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낸 역작 사피엔스의 저자 유알 노바 하라리는 1년에 10개월을 연구와 집필에 쓰고 2달은 오로지 명상만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명상에 진심일까요? 그냥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은 명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 체험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상을 처음 접한 것은 마음고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좀 바꾸어 보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하던 저는 인지행동치료기법의 마음챙김 명상을 접목하여 탄생한 MBCT에 관한 책인 8주 나를 비우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론적 설명보다는 매주 한 가지씩 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법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1주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매일매일 과제를 수행하며 8주간 2번, 그러니까 16주간을 연습했는데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마음이 편하고 살만해졌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명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어설프게나마 윗바사나 명상, 자해 명상 등을 수련하게 되었고 책과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명상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아 실현을 위한 공부도 아니고 무언가를 깨닫기 위한 참선도 아니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시간만큼은 제대로 숨을 쉬고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고, 이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나머지의 모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조용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20분이고 30분이고 명상을 하면서 저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듯 평화로웠습니다. 그 느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그 평화로움 속에서 아주 잠깐씩이지만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듯한 우주와 하나가 되어 끝없이 펼쳐지는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한없는 평화와 희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때는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몰랐지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 계속 명상을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15분씩 반드시 명상을 했고 낮에도 틈만 나면 명상을 했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명상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희열의 순간이 매번 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명상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희열의 순간은 진실된 나, 참나와 만나는 순간이었으며 참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주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명상을 시작한 후부터는 마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병을 이겨내듯 건강해진 마음이 어둠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조차 걱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초조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완벽주의자인데다가 성공지향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죠. 때문에 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항상 결과에 실망하며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상이 그런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 3년 차에는 정말 제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어느 날 보통 때처럼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머릿속에 문장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순간 번개가 스치듯 수면 위로 무언가 툭 떠오르는 듯 빠르고 묵직한 느낌이었죠.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 정확하게 이 문장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말이었고 책에서 아주 많이 봐왔던 문장이었지만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고통이 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것은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저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갑자기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참 낯설게 느껴졌죠.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삶의 파도는 끊임없이 저를 덮쳤고 생계를 위한 분투도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근시 환자가 안경을 쓰듯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잃었던 집중력을 되찾았습니다.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명상은 삶을 정돈해 줍니다. 명상은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스스로를 탐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죠.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에 예스를 하고 무엇에 노를 할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삶은 참으로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저는 삶이 좀 평화로워지자 점점 명상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명상을 하는 것하고 외부적인 일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명상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명상을 할 때와 안 할 때 제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말입니다. 명상을 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명상을 게을리 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형식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상은 결국 제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죠. 오프라 윈프리가 유발로와 하라리가 명상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정화해 다른 사람과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알아차림을 통해 단순함을 추구할 줄 알게 만드는 집중력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이제 교양과 인문학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회원권을 끊을 필요도 없고 운동복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명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